사람들은 말합니다. 김 부장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. 회의실에서 그 많은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을 때도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고요. 하지만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? 그의 침묵은 우연이었을까요? 아니면 선택이었을까요? 그날 이후 회사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. 누군가 소리를 높이거나 큰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니었는데 분명히 뭔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. 김 부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,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, 같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.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. 회의가 시작되면 누군가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고, 누군가는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. 농담이 오가던 자리에서도 김 부장 쪽은 조용했습니다. 웃음이 멈춘 자리에는 이유를 말하지 않는 불편함만 남았습니다.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. 아무도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김 부장은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 누구도 그에게 따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. 다만 조용히 천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뿐입니다.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발걸음은 빨라졌고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타게 되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침묵으로 시간을 견뎠습니다. 김 부장은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. 어떤 항변도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. 마치 이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. 김 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. 사람들이 왜 자신을 피하는지, 그날 그가 무심코 불러버린 이름 하나가 얼마나 많은 균열을 만들었는지 말입니다. 누군가는 그 이름을 듣고 얼굴이 굳었고 누군가는 그 순간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. 어떤 사람은 회의실을 나가며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. 김 부장은 그 모든 반응을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.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. 사실 설명할 기회는 있었습니다. 회의가 끝난 직후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어볼 뻔했던 순간도 있었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왜 그랬어요? 라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들은 결국 묻지 않았고 김 부장 역시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. 한 번쯤은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. 그건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라고, 오해입니다라고, 사정이 있었습니다라고.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. 왜였을까요? 그가 설명을 포기한 이유는 말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.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서도 아니었습니다. 김 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. 어떤 진실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, 어떤 선택은 변명으로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걸, 그리고 어떤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. 그래서 김 부장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.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할지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. 점심시간이 되면 김 부장은 늘 혼자였습니다. 누군가가 자리를 옮기는 것도 아니었고 대놓고 피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의 앞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.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. 아, 오늘 회의가 있어서요. 먼저 먹고 있을게요. 그럴듯한 이유들이 있었고 김 부장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앞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. 김 부장은 그 빈자리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. 그 모습은
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처럼 담담해 보였습니다. 사람들은 그 담담함이 무력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김 부장님도 이제 포기하신 것 같아. 뭐 어쩔 수 없지. 본인이 자초한 거니까.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. 하지만 김 부장은 무력하지 않았습니다.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김 부장만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. 그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. 빌딩 숲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,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, 변함없이 흐르는 시간,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. 김 부장이 있든 없든, 김 부장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세상은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. 그리고 김 부장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. 아무도 앉지 않는 앞자리, 아무도 나누지 않는 대화, 아무도 건네지 않는 시선, 그 모든 것이 김 부장에게는 예상된 풍경이었습니다. 그는 젓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. 천천히, 조용히, 혼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.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식판을 정리하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. 그 숨소리는 체념도 아니었고 포기도 아니었습니다. 그저 긴 기다림이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는 작은 확인이었습니다.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에 불이 하나둘 꺼질 때쯤 김 부장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. 모니터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손은 키보드 위에 올려진 채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.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빌딩들 사이로 퇴근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. 하지만 김 부장은 그 풍경을 보지 않았습니다.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고 있었습니다. 그때 정말 그렇게 해야 했을까? 질문은 단순했지만 답은 복잡했습니다. 김 부장은 천천히 그날을 떠올렸습니다.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얼굴, 그 순간의 공기, 그리고 자신이 불러버린 그 이름,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? 아마도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. 사람들은 여전히 그와 함께 점심을 먹었을 것이고 회의에서도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눴을 것이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을 겁니다. 하지만 김 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.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. 질문의 끝은 항상 같은 곳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? 답은 명확했습니다. 아니요.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. 김 부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두운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. 텅 빈 책상들, 꺼진 모니터들, 정리되지 않은 서류 더미들, 이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. 김 부장이 그 이름을 불렀든 안 불렀든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김 부장에게만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.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컴퓨터를 껐습니다. 모니터의 불빛이 사라지고 사무실은 더 어두워졌습니다. 김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. 그래도 달리 할 수는 없었어.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고 변명도 아니었습니다. 그저 스스로를 향한 조용한 확인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. 침묵은 비겁한 선택이라고요. 말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, 도망치는 것이라고,
겁쟁이의 선택이라고 말입니다. 하지만 김 부장의 침묵은 비겁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. 그는 싸우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. 그가 원했던 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.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선택만큼은 단단했습니다. 김 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. 만약 그가 입을 열어 자신의 이유를 설명한다면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걸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무너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김 부장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설령 그것이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고 더 고립되게 만들더라도 말입니다. 어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.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?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. 하지만 김 부장은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. 괜찮습니다.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. 김 부장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. 그것은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. 말로 풀 수 없는 것을 말로 풀려 하지 않는 것,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싸우지 않고 지켜내는 것, 그것이 김 부장이 선택한 침묵의 의미였습니다.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왜 변명하지 않지? 왜 설명하지 않지? 왜 대응하지 않지? 하지만 김 부장은 이해받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. 그가 바랐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. 지켜야 할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것,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. 그래서 김 부장은 오늘도 침묵했고 내일도 침묵할 것입니다. 그 침묵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외로운지 알면서도 말입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.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. 김 부장은 그 진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서 조용히 견디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괜찮으세요? 김 부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네, 괜찮습니다. 그 한마디는 사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. 괜찮지 않았습니다. 점심시간마다 혼자 앉아 있는 것도, 회의에서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는 것도,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것도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김 부장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. 왜냐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.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더 크게 번질 거라는 걸요. 사실 힘듭니다라고 말하면 그 동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?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? 라고 물을까요? 후회하세요? 라고 물을까요?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? 라고 물을까요? 김 부장은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. 아니, 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어떤 답을 하든 결국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화살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김 부장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괜찮습니다. 그 한마디로 모든 대화를 끝내기로 했습니다. 동료는 잠시 김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.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의심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. 그럼 힘내세요.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. 김 부장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힘내세요.
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그 동료는 알까요? 힘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. 하지만 김 부장은 그 말에 감사했습니다. 적어도 누군가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었으니까요. 적어도 누군가는 괜찮으세요? 라고 물어주었으니까요. 비록 진심으로 괜찮지 않습니다라고 답할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. 김 부장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. 모니터를 켰습니다. 일을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조용히 혼자서 그 거짓말과 함께 하루를 견뎌냈습니다. 괜찮습니다. 그 말은 자신을 향한 거짓말이기도 했고 동시에 세상을 향한 방어막이기도 했습니다. 시간이 흐르면서 김 부장의 이름은 점점 회의에서 사라졌고 결정의 자리에서도 조용히 밀려났습니다. 처음에는 김 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?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질문은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새 아무도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. 중요한 프로젝트의 회의에도 김 부장의 이름은 빠졌고 새로운 팀 구성에서도 그의 자리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. 누군가 일부러 배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. 그저 자연스럽게 조용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.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김 부장은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. 하지만 그는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 항의하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. 오히려 더 성실하게 일했고 더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.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했고 저녁에 제일 늦게 퇴근했습니다. 맡은 업무는 누구보다 꼼꼼하게 처리했고 보고서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작성했습니다.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왜 저렇게까지 하지? 이미 다 끝난 건데. 인정받지도 못할 텐데 왜 저래?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김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. 어떤 사람은 안쓰럽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김 부장은 그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. 밀려났다고 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. 그것이 김 부장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. 어느 날 퇴근길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부장님, 힘들지 않으세요? 김 부장은 잠시 멈춰서서 후배를 바라보았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. 힘들지. 그 한마디는 처음으로 내뱉은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.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어.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. 후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. 무엇이요? 김 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. 기다림.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그렇게 말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. 후배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.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. 무엇을 기다린다는 건지,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. 하지만 김 부장만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.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,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, 그리고 그때가 오면 무엇이 달라질지 말입니다. 그래서 김 부장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. 밀려나도 잊혀져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로 했습니다. 그날 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김 부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. 불 꺼진 사무실과 켜진 가로등 사이에서 그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. 아주 사소해 보였던 순간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말 한마디가
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말입니다. 김 부장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. 다만 그 선택의 무게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을 뿐입니다.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. 침묵은 시간을 벌어주지만 언제까지나 자신을 숨겨주지는 않는다는 걸요. 언젠가는 누군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. 그날 회의실에서 김 부장이 불렀던 그 이름이 어떤 의미였는지, 그가 왜 그렇게 조용히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는지 말입니다.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.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. 그래서 김 부장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. 누군가가 진실을 마주할 때까지, 스스로 그 이름의 의미를 되돌아볼 때까지 말입니다. 그 기다림은 외로웠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. 혼자 먹는 점심, 피해가는 시선들, 사라지는 이름, 멈춰버린 대화. 모든 것이 김 부장을 짓눌렀습니다. 하지만 김 부장은 그 시간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. 그는 매일 아침 출근했고, 매일 저녁 퇴근했고, 매일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. 밀려나도, 잊혀져도, 외면당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김 부장만은 알고 있었습니다.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. 김 부장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. 하지만 김 부장은 그 침묵으로 이미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. 말하지 않았기에 더 크게 남은 선택, 그 무게를 그는 혼자서 견디고 있었습니다. 김 부장은 왜 그날 그 이름을 불렀을까요? 왜 그렇게 조용히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을까요? 그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고 그 침묵 역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김 부장의 선택은 이미 오래전, 아주 처음의 순간에서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. 그 이름이 누구였는지,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, 김 부장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, 그 모든 이유는 1탄과 2탄 속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. 김 부장의 침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누군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.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.